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매파적인 발언과 중동 리스크, 또 여기서 확정되는 금리와 유가로 인해서 대외적인 악재가 시장을 계속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큰 형님의 1차 숙제 검사가 정말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좀 위축되는 분위기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코스피 먼저 사이즈 큰 시총 상위 종목부터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포인트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14선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1%의 하락폭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1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1% 넘게 또 아래쪽으로 기우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872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양 시장 모두 다 메이저 수급이 또 부재한 모습인데 무엇보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여김없이 지수가 오르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 현선물할 것 없이 외국인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를 좀 하시면서 수급 흐름도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메이저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보시죠.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시장의 색깔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주목하는 쪽은 반도체였고요. 한 발 더 들어가면 유리기판 쪽이었습니다. 삼성전기, 기관에서 수급 들어왔고 피롭틱스 역시나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HB테크놀로지는 장중에 20% 훨씬 넘는 급등세도 나왔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온 부분도 좀 해석을 해보면서 반도체 관련한 투자 의견 잠시 후에 또 세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 수혜로 전선과 전력기기 주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LS도 그렇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LS 마린솔루션까지 여기에서 또 AI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처가 급증한다는 부분도 좀 투자 포인트로 확인을 하실 부분인데 이 내용도 역시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란 보복에 대한 우려가 역시나 시장 전반에 계속해서 퍼지면서 국제 유가 들썩이고 있죠. S-오일 여기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 들어왔는데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GS도 역시나 기관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중소형 유통 쪽과 대형주 쪽 고유가 수혜주는 정말 다르게 또 전략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부분을 고민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또 유가와 맞닿아 움직이는 조선 쪽입니다. 하나오션은 근데 또 개별 이슈 있기 때문에 요즘 하나그룹주에서 개별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와 함께 또 연동해서 전략을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고작 80번 혹은 많게는 100번의 봄을 마주한다라는 문장을 접하게 됐는데요. 또 새삼 이렇게 숫자를 마주하고 나니까 이 계절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봄 소중하게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가격 전략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팍스탁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주도주 등급 유리기판, 상승세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요즘 경고 딱지가 붙고 있는 유리기판 굉장히 많고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유달리 빛이 났죠. 유리기판의 멘탈은 유리가 아닐까 강철쯤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징
특징은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효율성도 좋은데다가 가격도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꿈의 기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 적용 기대감도 모아지고 그리고 AMD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이슈까지 나오면서 관련주가 늘어나게 됐고 지속성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종목은 피롭틱스 꼽을 수가 있겠죠.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상승세 계속 이어가면서 3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이 무려 200%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단 유리기판은 위아래로 반도체 회로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 특성상 압력이라든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리를 뚫는 작업, 그러니까 드릴링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피롭틱스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달리 빛났던 종목은 HB 테크놀로지, 우리 멘토님이 또 편입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매출이 앞으로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는 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구리 가격 고공행진, 동방 상승하고 있는 전선 섹터의 후발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입니다. 요즘 전선 관련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크게 4가지 이유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구리 가격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톤당 9,3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올해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선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덩달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전력망에 대해서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AI 발전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전력 수요 2배까지 늘어날 거야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바이든과 트럼프 이 두 명 모두 다 전력망 교체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다라는 것도 상승 이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선이 지금 현재 수요 증가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던 LS 그룹주, 역시 우리 멘토님이 편입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전선과 구리 이것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이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오를수록 이 LS 그룹주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출 비중도 5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함께 부각받으면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요즘 흐름 굉장히 좋았던 전선 관련 종목들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키워드 마무리해봅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뭐 그럭저럭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역시 대외적인 악재가 그 호실적을 삼켜버렸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연준 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러고 이제 미리 산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간 건데 막상 열어보니까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실제로 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뭐 기대치만큼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오늘 저렇게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예상치만큼 못 나왔으면 오늘 좀 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저는 삼성전자가 좀 오늘 하락 방어를 좀 해줬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방어 하단선을 제한해준 삼성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변함 없다. 뭐 올해 안에 10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지 이견 않을까. 없으세요? 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보면요. 사실 시총이 이제 500주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거 AMD, 엔비디아에 비하면 사실 삼성전자는 덜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도 보면은 TSMC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TSMC의 상승폭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비했을 때 시총이 그렇게 뒤지는 않아요. 그 최상위 포식자들 말고는. 근데 500조 시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지금도 올라온 게 많이 올라왔지만 저는 앞으로 추가로 상단이 더 열려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추가로 열려있는 룸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좀 더 세밀하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강펀치 키워드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주도주 등극한 유리기판, 상승세 전망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볼게요. 유리기판이 진짜 계속 가요. 연속성을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숫자가 찍히는 쪽이냐 여쭤봤더니 네. 사실 그건 아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도 뭐 이게 상용화가 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만들자 2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항상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선반영 아닌가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0년도 그랬어요. 2000년대 오. 그러니까 LG에솔 분사하기 전에 인적분할 하기 전에 전고체도, 예, 그게 그런 식이었던 게 2018년도에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대부분이 전기차가 돼? 다들 그랬어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건데 그때 2차 전지 보셨던 분들은 진짜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이제 거의 황제줄을 뛰어넘어서 엄청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과거에 HBM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이 2차 전지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 말이죠. 근데 에코프로는 그렇게 갔는데 이 기판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제 대세 기판이 된다고 한다면 네. 어마무시한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대시세 초입 진짜로 이게 지금 피로틱스 오른 게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한미반도체도 정확하게 10배 올랐잖아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도 저는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었었잖아요. 그 거의 뭐 몇 배 올랐는지 지금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극재 시장보다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다. 보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거기에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 최상위 포식자들 중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최상위 포식자들 중에 반도체 기업 몇 개일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많죠. 네.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ASML, 뭐 AMD, 뭐 엔비디아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그들이 상위 포식자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해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위 포식자들이 나중에 사용하는 유리기판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고 보면 그냥 시장 규모 자체가 진짜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글라스 기판, 그러니까 유리 기판은 이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그리고 이 대시세 초입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리기판이 전력 소모랑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제주반도체가 랠리가 나왔을 때 제주반도체가 갔던 이유가 그 LPDDR이라고 해서 저전력 그 디램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주반도체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이라던가 실리콘 기판이 기본적인 베이직 기판인데 이게 만약에 유리 기판이 나중에 진짜로 좀 범용이 돼버리면 그럼 많은 기업들은 다 유리 기판을 채용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전력 소모량이 30% 준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전력은 네. 전력인데 어쨌든 유리잖아요. 네. 그럼 플라스틱보다 수율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율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수율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IMT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율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수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술력을 가진 기업 그런 기업들이
진짜로 10배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난립니다. 지금 뭐 피로틱스 뭐 YC캠 뭐 그냥 7거래일 만에 뭐 2배 올랐고 지금 뭐 AI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AI로 만약에 반도체를 만들면 발열이 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게임이라던가 뭐 좀 이렇게 고사양 게임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뜨거워져요. 발열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 온디바이스 AI라던가 그런 AI를 했을 때 결국엔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기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꿈의 기판이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그게 저도 이제 지금 HBM 대장주로 다 알고 계신데 저는 그게 유리기판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부분이 삼성 밸류체인 플러스 유리기판 맞아요. 이렇게 유리기판으로. 이렇게 엮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대세주가 되면서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계속 뭔가 유리기판 뭐 한다 해서 지금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자, 일단 반도체 랠리의 시작을 알린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스타트 끊었죠. 그쵸.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오늘에서야 조금 다시 급등이 나왔잖아요. 조정세를 보다가.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작점이 다시 시작이 나왔다는 건 순환매가 이제야 다시 돈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저는 한미반도체는 약간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받아서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에다가 HBM 양산 먼저 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그리고 물론 HBM TC 본딩 장비는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 유리기판이랑 연결이 되냐의 부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그럼 유리기판까지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더 가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는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미반도체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던 종목 에코프로도 보세요. 그때 막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던가 막 TV 방송에서 그때 150만 원 갔을 때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10배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미반도체가 HBM 대장주지만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새로운 대장주들이 생기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유리기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HBM, CXL, 온디바이스 AI, AGI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시장이 좀 힘드니까 꿈을 꾸려고 하는 게 아닐까. 꿈의 기판을 통해서 뭐 순환매 네. 관점에서 그게 네.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양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네. 특히 하이닉스의 그런 계열사인 SKC가 이미 이거는 계속 사업을 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능성이 기술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애플에서 이게 꿈이었다면 자기네들이 도입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네. 요즘은 그 반도체 쪽에서 확장된 유리 기판이 있고 OLED에서 확장된 유리 기판 쪽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을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뭐 두 개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OLED OLED 하던 기업들이 보통 유리기판 쪽으로 가요. 네. 지금 그렇게 네.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OLED가 이게 TV가 보면은 지금 뭐 화면 집에서 TV를 보시겠지만 요즘에 좋은 TV들이 엄청 얇잖아요. 네. 진짜로 막 그냥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러면 그렇게 얇은 브라운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증착하는 기술에서 그러면 그 증착을 할 때 엄청난 얇은 미세 공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리기판이랑 엮여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어쨌든 그 LED와 유리기판과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리기판주로 엮이는 게 대부분 다 OLED 쪽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럼 OLED 쪽 같이 엮어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을 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애플에서 만약에 유리기판 적용한다면 애플에서 그 옛날에 그 레티나가 진짜로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삼성에서 만든 레티나가. 근데 지금 이게 앞으로 유리기판에서 레티나 같은 뭔가가 나오면 그 OLED를 이제 아이폰이라던가 애플 제품들에 싹 다 적용하겠죠. 네, 그런 모멘텀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안에서도 여러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또 시장에 힌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또 반도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도는 관점 속에 정말 전략 잡기가 쉽지 않은데 또 어떤 종목으로 전략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지도 저희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서 종목 전략도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펀치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구리 가격 고공행진의 동반 상승하는 전선 섹터 후발주는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구리 가격도 그렇고 AI 수요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력 변압기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 시즌2 처음 할 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AI 얘기하면서 AI와 데이터 센터? 거기서부터 뭔가 다 파생이 되면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선주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구리 가격 상승이에요. 근데 구리 가격 상승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전선주들이 수혜를 받겠죠. 근데 이 전에 뭐가 움직였었습니까? 변압기가 움직였죠. 네. 그럼 변압기를 가지고 전력을 받아오는데 받은 전력을 갖다가 어쨌든 안에서 배전을 해야지 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하나예요. 뭐요? AI 반도체를 네. 돌리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고 AI를 중심으로 다 그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AI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AI 산업을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 변압기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계속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 인프라 구축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AI 반도체가 이제 나중에 진짜로 우리 일상과 돈이 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파생되면서 결국에는 AI 반도체 구현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계속 주도주가 되면서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I를 주축에 두고 네. 자, 유리기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유리기판과 이 전선 전력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걸 원픽으로 고르시겠어요? 사실 반도체가 원픽이죠. 반도체가? 네, 반도체가 원픽인데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선 그다음에 변압기, 전력기기 이것도 봐야 되지만 제가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릴 때 배전반 말씀드렸어요. 네. 이 배전반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면 그 전력 받아가지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력을 받았어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배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의 대장주가 LS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 기사 중에 막 뭐 AI에 미소 짓는 전력업계 미국 등 인프라 수요 폭등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력 인프라 ETF가 지금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LS 일렉트릭 주가 급등, 변압기 다음 전선주 사이클 온다 이러는데 지금 결국에는 좀 제가 빨리 좀 샀죠. 올라갈 때 사긴 했는데 종목을 정말 잘 보세요. 좀 너무 타이밍이 좀 빨리 사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미리 변압기가 갔으니까 그 다음은 전선이다. 저는 이렇게 좀 사이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전선주들이 오르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리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구리 가격이 반짝 올라서 이게 얘네들이 간다 이거보다는 지금 구리 가격도 올랐네? 뭐야 수요가 급증하는데? 계속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자꾸 필요하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기에 반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전선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시장은 크고 그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도 엄청 크겠죠. 그럼 이 시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른다, 전선, 변압기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 거고 심지어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는 조정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 무슨 말이냐? 팔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조정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주도주들의 굉장한 흐름이 뭐냐면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올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주신 게 네. 후발주는 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발주는 네, 오늘 있다 제가 없다. 가져왔죠. 아 오늘 네. 오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져와 네, 주신 게 가져왔는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저희가 전선 배전반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다른 시각으로. 오. 네, 요렇게 어떤 시각 뭐 예를 들면 인지까지 예고해 주실까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발전기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 이런 거 설비예요. 설비라기보다는 이 비상발전기라고 필요해요. 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러한 뭐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버실 이런 데는 옛날에 과거에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더 할 얘기 더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옛날에 카카오 판교 한번 서버 나가가지고 네, 난리 정상 났었잖아요. 사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은행 전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정전이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요. 화재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발전기가 데이터 센터 만들 때 필수예요. 전력이 끊어졌을 때 비상발전기로 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상발전기 관련 주를 하나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고를 해주셨어요. LS 일렉트릭으로도 정말 수익 많이 내주셨는데 이후 후발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모두 다 AI로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리 가격 고공행진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AI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두 번째 강펀치에서 좀 주목하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리기판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의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키워드죠. 반도체 안에서도 꼭 지켜보셔야 할 장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또 종목으로 전략 세워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순서로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3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진짜 주식팀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동방 모두 다 신규 편입 성공했고요. 미래생명자원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IMT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죠. 때문에 오늘 장중에 21%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드디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진짜 주식팀과 동일하게 IMT를 편입을 해주셨고요. 이미 이전에 조금 더 이전에 편입을 해주셔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모습.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구산업 주가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7%, 오늘도 5% 강세 이어갔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네요. 자,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LS 일렉트릭 상승세 무섭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만 원을 터치하면서 목표가인 11만 5천 원 훌쩍 위에서 거래가 되곤 했었는데 일단 목표가 오늘 달성했거든요.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빼줄 수가 없겠죠. 딱 2주 전에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무려 상한가 터치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탑3는 두 개입니다. 오늘 가장 빛났던 종목 탑3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IMT 역시나 주인공일 줄 알았습니다. 이동훈 멘토님과 진짜 주식팀이 모두 다 함께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업계에서는 최초로 3D DRAM 메모리 계획 소식을 내놨는데 이 IMT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상승 탄력 꾸준히 받아갔는데 이렇게까지 급등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2위와 3위 모두 다 이주호 멘토님이 차지를 해주셨네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기판 장비를 이미 세대 납품을 했고 앞으로 또 매출이 무려 10배까지 늘어날 거야 라는 이슈까지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전선 관련의 대장이라고 꼽힐 수가 있겠죠. 드디어 두 자릿수 상승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AI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구나가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2위와 3위에 모두 다 이주호 멘토님이시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이주호 멘토님이 지금까지 한 4위와 5위 정도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상승률로 봤을 때 4위 자리 들어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훈 멘토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갖고 있었는데 와, 오늘 120% 가깝게 해냈습니다. 자, 저희 시즌2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100% 넘어가는 수익률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수익 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은 역시나 안정적으로 수익 잘 챙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3위의 진짜 주식팀도 역시나 좋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3위 자리가 굉장히 자리 쟁탈 전 이주호 멘토님과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4위 자리 이주호 멘토님이 차지하셨습니다만 요즘 이주호 멘토님 너무 기세 좋습니다. 이 3위를 넘어서서 1위까지 등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죠.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또 일가견 있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 종목부터 볼까요? HB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 유리기판 종목이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참 좀 아쉬운 게 아쉬움이 있어요? 피롭틱스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갖고 조금 아쉽네요. 뭐 어쨌든 근데 이 종목이 더 탄력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저는 이 종목을 고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테크윙이 검사 장비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OLED 검사 장비 기업인데 유리기판이랑 연결됐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오. 이게 원래 아까 OLED 얘기했지만 여기가 OLED 검사 장비 하는 데인데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게 원래 자리 자체가 오르기 전에는 저희 여기 밑에 샀잖아요. 여기 샀기 때문에 오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기간에 이만큼까지 올라갈 건 몰랐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더 훨씬 더 갈 수 있다. 왜냐면 차트 줄여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 소화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를만 하고 조금 있다가 무너졌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네, 목표가 5,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매물대 소화 후에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로 또 5,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꿈의 키워드로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HB 테크놀로지죠. 그 종목 안에서도 어떻게 전략 세워갈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 더 얹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쇼박스 볼까요? 이 쇼박스는 정말 파묘
모멘텀을 안고서 굉장한 기대감도 수익도 되게 많이 내주셨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사실 좀 기간만 더 있으면 좀, 갑자기 목소리 네. 좀 작아지신 아니, 것 아니, 같은데요? 기간만 더 있으면 좀 더 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4,5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오기에는 좀 만족하지 못해서 저는 조금 더 봤던 건데 사실 그 이제 해외 흥행 지금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영화제에서 해외에서 상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 옛날에 기생충의 영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인가요? 네. 되게 인기는 좋던데요. 아니 지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 난리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왜냐면 기생충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상황인데 이제 기생충도 사실 이거랑 비슷했거든요. 네. 이제 상을 받는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모멘텀이 오징어 게임 2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그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나오는 거 아시죠? 새로 개봉할 스타워즈 영화 이정재 씨가 주연이에요. 오, 그래요? 근데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그게 스타워즈 나오고 이제 오징어 게임 2 올해 말에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시즌 2가 근데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요거는 좀 보내주고 보내주고 다른 종목으로 오늘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보내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쇼박스는 이렇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되는 종목 이렇게 또 가격 전략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수익이 날 때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쇼박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중 흐름 맞게 민감하게 또 반응을 나올 때 또 멘토님과 함께 소통해 나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종목 볼까요?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 또 저희 강펀치 키워드 얘기하면서 또 언급됐던 종목이죠. 네. 굉장히 수익도 좋아요. 35% 가까운 수익이고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추가 네.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목표가를 또 상향 상향 조정을 조정? 해서 13만 원으로 제시를 할 거고요. 오, 이게 2거래일 만에 거의 27%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수요일 날 좀 빠지길래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끝난 운명인가 이렇게 어. 생각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얘 좀 약간 이게 어디 코인에서 좀 많이 보던 그런 세숫대야 차트거든요. 이게 사실 주식에서 이런 차트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원래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조정을 안 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팔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현대 일렉트릭 이야기하실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데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그리고 지금 뭐 대외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러한 전선이라던가 구리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미국 인프라라던가 이런 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전반 그리고 전선 이런 사업들 넘버1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더 갈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13만 원 돌파하면 이거는 이제 저기 위로 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3만 원으로 또 추가 목표가 주셨어요. 13만 원 뚫고 올라가면 또 더더욱이나 무한한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그 무한한 가능성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LS 일렉트릭 리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로봇주가 그렇게 시세 반영이 되질 않아요. 이거 전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생각엔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금리 때문에. 금리랑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 기대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로 가는 것도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엄청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성장성 자체는 진짜로 넘버 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네.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실적 뭐, 찍힐 거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 실적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이지 않나요? 그나마 이제 좀 이제 뭐 삼성에서 많이 사다 가면은 좀 괜찮게 나오긴 하겠는데 지금 이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실적 모멘텀이 아니에요. 기대감이다.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로봇주가 지금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돈 때문에 했을까요? 물론 돈 때문에 했겠죠. 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시간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양팔 로봇 공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에 시세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시세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또 가격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 유리기판과 또 구리 가격, 전력, 전선 부분 다뤄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편입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네, 캠트로닉스고요. 유리기판이죠. 그렇죠. 이것도 유리기판인데 결국엔 얘도 OLED 쪽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OLED 쪽에서 유리기판 기존 사업을 그렇죠. 하면서 더 예. 잘하는 쪽을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 사업을 하는데 유리기판이랑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OLED 관련주 중에 주성엔지니어링이 원래 대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종목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은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데 캠트로닉스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니까 일단 월요일 시초가 공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할 거고요. 네.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성 밸류 체인이에요. 여기가 삼성 디스플레이향 OLED 시각 후공정 기업이다. 시각은 깎는다라는 거거든요. 깎아서 유리기판을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깎아내갖고 성능을 향상시키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리기판이 최대한 얇아야 거기에 저항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깎아서 뭐 OLED 증착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랑 OLED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솔브레인이 OLED 시각 사업을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도 어쨌든 삼성에 지분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밸류체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무선 충전 사업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OLED 시각 후공정 기업인데 그 시각과 관련해서 유리기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밸류체인이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도체 노광 공정 그러니까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이 시각 하기 전에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그려요. 그거를 따다다다 그릴 때 거기에 들어간 원료를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가 그 원료 중에 하나를 국산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그러니까 OLED 그 포토 공정 OLED 관련해서 이런 후공정 깎는 거랑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포토레지스트 원료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10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네. 그 시나리오 안에 결정적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스가 뭘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공장 자동화라고 생각해요. 공장 자동화? 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면 그럼 로봇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로봇을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의 큰 그림에 로봇은 그건 나중에 최종 목적지고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삼성에서 하고 싶은 거는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하이닉스를 이기자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파운드리는 이미 우리나라 탑이에요. 그리고 탑 클래스잖아요. 우리나라 탑이죠. 우리나라 탑이고 탑 클래스에 들어가죠. 월드. 물론 TSMC가 1위지만 네. 어쨌든 파운드리로
탑 클래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탑3 안에는 들어가니까.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좀 속상할 게 하이닉스. HBM 때문에. 그렇죠. 그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에서 지금 계속 보면은 HBM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보다 더 좋은 하이브리드 HBM 갈 거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뉴스 나오면서 이오테크닉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삼성 밸류체인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주기도 하지만 삼성 밸류체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삼성향이라는 점에도 집중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더 풀어봤고요. 캠트로닉스 첫 번째 편입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 시초가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000원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명은 뭘까요? 네. 종목명은 두산테스나고요. 네, 두산테스나 가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는 48,000원입니다. 오. 자, 왜 근데 뜬금없이 오사트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오사트 중에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급등 나왔죠. 그러면 이게 왜 오사트 왜 가져왔을까요? 그래도 검사 장비니까? 장비 쪽? 이게 근데 이건 너무, 네. 후공정인데 좀 레거시 너무 정통 쪽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이니까? 대장이고 하나마이크론도 삼성향 밸류체인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산테스나는요.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에요. 웨이퍼 테스트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웨이퍼에. 네, 그러면 유리기판을 적용하면 웨이퍼에다가 유리기판 입힐 건데 후공정 여기가 이제 오사트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마지막 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웨이퍼 테스트를 해서 수율을 올리려면 테스트 해야겠죠, 미리. 그쵸. 그것 때문에 수율을 올리려면 검사 장비가 네. 또 좋아야 그러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에도 웨이퍼 테스트는 필요한 공정일 거란 말이죠. 그럼 오사트가 관련해서 반영이 수율을 받겠죠. 근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밸류체인도 갖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저는 후속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마이크론은 당연히 거기는 이제 대장이에요. 오사트 지금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사트 관련해서 HBM 수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HBM 수율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지만 유리기판 수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당장은 주목을 못 받더라도 요게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고 이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탑5 안에 들어가겠다 월드 그런 포부도 두산에서 밝혔기 월드.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유리기판의 수율을 올리기 위한 두산테스나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시초가 역시 매수가는 똑같고요. 목표 라인은 65,000원, 손절 라인 56,000원, 손절 라인 48,000원. 이렇게 네, 주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GNC 에너지 가져왔습니다. GNC 에너지. 네, GNC 에너지 생소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요거는 가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시초가 매수할 거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요렇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어? 이럴 것 같아서 이 월봉을 보시면요. 이 자리가 원래 돌파를 못했던 8,000원짜리가 돌파를 못했던 자리예요. 오늘 8,450원 갔는데 윗꼬리 달고 빠졌죠. 매물 소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 여기 매물대 거의 없어요. 근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돌파가 나오면은 이거는 크게 간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비상발전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 업계 1위예요. 비상발전기. 그러니까 이 비상발전기를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에 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상발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반드시. 그래서 여기가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인데 매출이 1,600억.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요. 저평가 기업이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지금 2,400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매출 깔고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저는 실적이랑 모멘텀까지도 같이 갖고 있고 저는 변압기랑 전선, 후속주 가능성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엮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되게 접근하면은 숨은 진주 같은. 네, 그렇죠. 잘 모르시는 종목일 수 있는데 이미 올라왔는데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굉장히 해자가 강력하다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해자가 좋다. 이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와 두산테스나 그리고 GNC 에너지 주셨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라인 8,500원 손절가 그리고 7,000원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